다시 봄이 오다. 잠화 대면의 시간, 흔들리는 마음. 사랑은 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의 눈빛 앞에서 작아진다. 부모가 자식을 배려하는 건 익숙한 일이다. 그런데 그 배려가 내 마음을 감추는 일이 되면 우리는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걸까? 오늘 나는 아들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가장 큰 시험대에 오른다. 누군가에겐 배신처럼 보일 사랑. 누군가에겐 두 번째 봄처럼 피어오르는 설렘. 감출수록 더 또렷해지는 심장의 소리를 나는 끝내 외면하지 못했다. 현관 거울 앞에서 손등에 주름을 한 번 쓸었다. 먼지 없는 테이블, 얇게 썬 과일 접시, 물잔에 맺힌 투명한 매즘. 아들이 온다 했다. 괜히 거실의 카펫 모서리를 발끝으로 맞추고 커튼선의 주름을 잡아당겼다. 조용한 집은 더 조용해 보였고 벽시계의 초침은 오늘따라 성급하게 달렸다. 전화기를 뒤집어 놓았다가 다시 바로 세웠다. 삭제된 문장처럼 보내지 못한 메시지가 심장에 남아 있었다. 내가 먼저 설명해야 할까? 아니면 오늘만은 침묵이 나를 지켜줄까? 창밖엔 봄비가 묻었다. 얇게 그러나 끊기지 않게. 띵동. 문벨이 울리자 작은 접시의 과일들이 함께 떨렸다. 손바닥을 닦듯 앞치마를 문질렀다. 문고리를 잡은 손끝에 식은땀이 났다. 현우의 첫마디는 인사보다 질문에 가까웠다. 안색은 차분했지만 목소리의 끝엔 날이 서 있었다. 엄마, 요즘 만나신 분 진지한 건가요? 그 문장이 방 안의 공기를 서늘하게 내렸다. 나는 물잔을 건넸다. 컵 표면에서 물방울이 한 줄 무릎으로 떨어졌다. 문화센터에서 같은 수업을 듣는다. 함께 글을 읽고 걷고 차를 마신다. 긴 설명은 더 많은 오해를 낳을 것 같았다. 짧게 그러나 진심으로 말했다. 현우는 남편의 사진으로 시선을 옮겼다. 아버지 앞에서 벌써. 그 말은 칼날처럼 단단했고 그래서 더 아팠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내리면서 기억을 꺼냈다. 그 사람과의 첫 대화. 내 글을 다정하게 읽어주던 눈빛. 우산 끝으로 떨어지던 빗방울과 어깨에 얹히던 조심스러운 체온. 내가 모르는 엄마의 밤이 있었다. 한마디가 목까지 올랐다가 내 어금니에 걸린다. 나는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그때 문벨이 한 번 더 울렸다. 봄비 소리를 가르는 또렷한 벨소리. 현우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젖은 검은 우산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졌다. 도윤 씨였다. 지난 시간에 빌려준 수업 자료를 돌려주겠다며 집 앞까지 왔다 했다. 아마도 용기와 망설임을 수십 번 바꾸다 여기까지 걸어왔겠지. 거실 한가운데 낯선 삼자대면. 현우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 몇 해 안 됐습니다. 간결한 말이지만 수많은 장면이 그 안에 씻겨 내려갔다. 도윤 씨는 고개를 숙였다. 제가 자리를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돌아서려는 등의 선이 젖은 우산보다 더 무거워 보였다. 그 등을 부르듯 내 입술이 먼저 움직였다.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오늘은 제가 말할게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돌아보지 않는 등을 붙잡을 만큼은 또렷했다. 현우는 긴 숨을 내쉬었다. 엄마가 원하신다면 전 듣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계를 정하죠. 그 말은 싸움의 선언이 아니라 무너질지도 모를 다리를 위한 마지막 난간처럼 들렸다. 물잔 하나가 더 놓였다. 빗소리는 커튼 뒤에서 얇게 흔들렸다. 현우는 질문했고 도윤 씨는 짧게 대답했다. 이혼 사유, 홀로 지낸 시간, 글을 배우려던 이유.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과장되지 않았다. 겸손이라는 말보다
조심이라는 말이 더 어울렸다. 나는 두 사람 사이를 오가는 눈빛을 마치 통역하듯 지켜봤다. 각자의 시간과 상처가 한 테이블에 올려지면 말보다 숨이 먼저 부딪힌다. 현우의 턱선이 조금 풀어졌다가 다시 굳었다가 또 풀어졌다. 결국 아들은 컵을 밀어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가 선택하신다면 전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서두르지 마세요. 그 말에 내 어깨가 한 번 떨렸다. 현우는 도윤 씨를 똑바로 보며 덧붙였다. 부탁드립니다. 엄마를 더 외롭게 하진 말아주세요. 문이 닫혔고 빗소리가 집 안으로 한 발짝 들어왔다. 거실엔 나와 젖은 우산을 접는 남자, 그리고 따뜻하지만 식어가는 물잔만 남았다. 집 앞 골목까지 배웅을 나왔다. 비는 여전히 가늘지 않았다. 우산을 함께 들었고 자세는 자연스레 가까워졌다. 우산살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손등을 톡톡 두드렸다. 도윤 씨의 손이 아주 잠깐 내 손등 위에 멈췄다. 말하지 않아도 미안합니다와 고맙습니다가 동시에 전해졌다. 가로등 아래 빗방울이 둥근 원을 그리며 떨어졌다. 그가 낮게 말했다. 오늘 제가 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누군가는 들어와야 했어요. 오늘은 말로, 다음은 마음으로. 멈칫하던 그의 숨이 정리되는 소리가 우산 아래에서 들렸다. 길가 벤치에 잠시 앉았다. 젖은 나무 냄새, 비에 씻긴 흙 냄새. 나는 내 손등을 무릎 위에서 포개었다가 조심스레 풀었다. 그리고 그의 손등 위에서 멈췄다. 얇은 설렘이 피부 위에서 길을 냈다. 그가 아주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여 내 손을 감쌌다. 단단히 잡지 않았다. 놓아도 되는 힘. 그러나 놓지 않겠다는 마음. 그 온기가 손목을 지나 발과 가슴으로 옮겨 붙었다. 오랫동안 잊고 지낸 심장 박동이 빗소리와 박자를 맞췄다. 가로등 불빛이 흔들릴 때 그는 내 어깨를 조심스레 감쌌다. 나는 그 품으로 천천히 기울었다. 어깨뼈에 닿는 따뜻한 체온, 볼을 스치는 마른 비누향. 눈을 감으니 숨이 길어졌다. 우산 밖으로 튀는 빗방울들이 작은 박수처럼 들렸다. 입술과 입술 사이의 거리는 남겨두었다. 대신 이마를 살짝 맞댔다. 짧게 그러나 오래 기억될 만큼 조심스러운 다음. 그 순간 온몸에 얇은 전류가 흘렀다. 나는 속으로 괜찮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말해주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방 안의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다. 닫힌 문과 열린 마음, 그 사이에 앉아 한참이나 숨을 골랐다. 남편의 사진 앞에 촛불을 하나 켰다. 불꽃이 작게 흔들렸다가 바로 섰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속삭임은 욕실 타일처럼 차갑고 반듯한 벽을 부딪혀 돌아왔다. 현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는 조심할게. 천천히 갈게. 내 아버지 기억을 소중히 지키면서 내 남은 생도 지켜볼게. 보내기 버튼을 누른 뒤 손바닥을 뒤집었다.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엄마가 행복하시다면 전 배우겠습니다. 다만 엄마를 지킬 준비가 제게도 필요합니다. 문장을 여러 번 읽고 휴대폰을 가만히 내려놓았다. 나는 내 어깨를 스스로 토닥였다. 누군가의 허락이 아니라 내 삶에 대한 내 허락. 작지만 분명한 사인이 내 안에 찍혔다. 며칠 뒤 현우가 제안했다. 차라리 셋이서 밥을 먹자고. 마주 앉아보면 오해와 감정 사이에 빈 의자를 하나 더 둘 수 있을 것 같다고. 작은 한식집. 볶아는 들기름 냄새가 구수하게 방 안을 채웠다. 식탁 중앙의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익었다. 현우가 물었다. 어머니가 아프실 때
곁에 있어 본 적 있으세요? 도윤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마지막 겨울을 지켰습니다. 밤마다 불을 줄이고 손을 덮이고 국을 끓이고 조용히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말수가 적은 사람의 문장은 짧지만 그 안쪽의 무게는 길다. 현우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밥을 덜어주던 내 손이 편안해졌다. 이 테이블은 전쟁터가 아니었다. 각자의 사랑을 증명하려는 증언석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마음을 배우는 교실 같았다. 식사를 마치고 일어설 때 현우가 말했다. 제가 아직 어리네요. 엄마의 삶을 제 기준으로만 보려 했나 봐요. 그 말에 내 눈가가 뜨거워졌다. 도윤 씨가 작은 미소를 지었다. 저도 배웁니다. 두 분에게. 가게 문을 나서며 봄바람이 국물처럼 따뜻하게 뺨을 스쳤다. 나는 현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잘 자랐다. 그 말은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손끝에서 오래 머물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골목의 끝에서 잠시 멈췄다. 노란 가로등 아래 그림자가 둘 겹쳤다. 말을 아끼다 보면 마음이 먼저 움직인다. 내가 먼저 그의 손을 잡았다.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다.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고 금방 고요를 되찾았다. 조심스럽게 내 볼을 감싼 손바닥이 따뜻했다. 나는 힘주어 눈을 감았다. 짧은 숨이 겹쳤고 조용한 입맞춤이 스쳤다. 길지 않았지만 오래 남는 첫 문장처럼 또렷했다. 두 번째는 더 천천히, 더 부드럽게. 우리는 선을 넘지 않으려 노력했고 대신 서로의 떨림을 오래 쓰다듬었다. 그 떨림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지켜낸 경계선이라는 듯. 떨어지는 순간 서로 웃었다. 부끄러움과 안도가 한 번에 밀려왔다. 나는 낮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내 마음을 믿어줘서. 그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믿은 건 은희 씨의 용기였습니다. 그와 헤어져 집 문을 열려는 순간 그의 전화가 울렸다. 낯선 번호. 화면에 잠깐 비친 이름은 저장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나를 한 번 보고 통화를 받았다. 네, 접니다. 내일 장례식장 가야죠. 예, 그분은 제. 끝말이 흐려졌다. 짧은 침묵 뒤 통화가 끊겼다. 나는 묻지 않았다. 다만 그의 얼굴에서 바람이 훅 지나간 자리를 보았다. 한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에는 누구에게나 오래된 고독이 따라붙는다. 그는 서둘러 미소를 지었다. 괜찮습니다. 오래전 인연입니다. 괜찮다는 말은 보통 괜찮지 않다는 뜻이라는 걸 나도 안다. 하지만 오늘은 괜찮다는 말에 어깨를 빌려주고 싶었다. 내일 같이 가도 될까요? 내 입술이 먼저 물었다. 그는 한 박자 늦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내일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엔 제 안을 더 들고 난 뒤에. 그의 겸손이 경계가 아니라 배려라는 걸 알아차리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한번 손을 맞잡았다. 짧게 그러나 단단히. 오늘의 우리는 여기까지. 그 말이 서로의 손등에 따뜻하게 새겨졌다. 밤이 가고 새벽이 오고 마음은 어제와 오늘 사이에서 얇게 흔들렸다. 아들의 눈빛은 조금 누그러졌고 나의 손은 조금 담대해졌다. 비는 잦아들었고 커튼 사이로 부드러운 빛이 번졌다. 또 한 번 내 안에 봄이 왔다. 이번엔 오래 머물 것만 같았다. 하지만 사랑이란 늘 다음 장의 작은 시험을 숨겨둔다. 다음 날 도윤 씨에게서 보낸 짧은 메시지. 오늘은 조용히 다녀오겠습니다. 그분은 제 지난 시간을 오래 묶어둔 사람이었습니다. 그 문장을 읽고 나는 알았다.
우리가 마주할 첫 번째 그림자는 그 사람의 과거에서 걸어 나올 거라는 것을.